고맙습니다. 영혼이 별로 안 느껴지네요. 고맙습니다. 190회 향기 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숫자가 10단위로 끊어질 때 참 기분이 좋아요. 90회, 200회, 210회 이렇게. 뭔가 해냈다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190회. 자, 제목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말이 필요 없는 궁극의 소통을 원한다면? 여러분, 궁극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최종적인 거죠. 그 궁극이라는 게. 그게 이제 궁극의 소통이라고 하면 소통의 그냥 끝인 거예요. 그죠? 최고의 소통인 거죠. 그런 소통을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노력은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소통이 안 될 때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그래,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의 소자는 무슨 소자입니까? 트일 소자입니다. 통할 통자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다. 막혔다는 뜻이죠.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통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불통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인간이 잘못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불통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소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이혼하러 온 부부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이혼하러 온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서로 저 사람 때문에 이혼하러 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4주간의 조정기간을 주죠. 어쨌든 이혼하러 온 부부가 제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죠. 부부는 닮는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황혼의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근데 갈수록 닮으면 이혼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부부는 닮는다라고 했는데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질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죠. 부부는 닮는다는 말은 오래 산 부부일수록 표정만 봐도 서로 잘 알 것이다.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이다. 이런 전제로 우리가 부부는 닮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제로 오래 산 부부일수록 표정만 봐도 잘 알 것이라는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는 실험이 있어요. 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1에서 5년 차, 5년 차에서 10년 차, 10년 차에서 15년 차 이 부부를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배우자를. 인터뷰를 하면서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뭐예요? 슬펐던 일이 뭐예요?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어요. 그런데 동영상만 보게 하고 소리는 안 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소리를 못 들으니까 표정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표정하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소리를 이렇게 막 표정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일까요? 라고 맞춰보라고 한 거예요. 1에서 5년 차, 5년에서 10년 차, 10년에서 15년 차. 결과는 어땠을까요? 1에서 5년 차가 제일 잘 맞췄을까요? 10년에서 15년 차가 제일 많이 맞췄을까요? 우리가 이 실험을 증명하려면 10에서 15년 차가 당연히 제일 많이 맞출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반대로 나왔습니다. 10에서 15년 차가 제일 못 맞추더라는 겁니다. 1에서 5년 차가 제일 잘 맞추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으시죠? 차에다 내비게이션 있으시죠? 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도는 계속 바뀌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안 한 내비게이션으로 혹시 목적지를 찾아가고 오신 적 있습니까?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요? 바다 위를 막 달리고 산 위를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DB 범위 내에서 이 길이 맞다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길로 가면 막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이 내비게이션은 맞다고 하지만 사실은 맞는 길을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왜 5년 차에
미만의 부부보다 10년 차에서 15년 차 부부가 못 맞추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5년 차 부부는 서로 DB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관심도 많아요. 근데 10에서 15년 차 된 부부는 DB가 없어요.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전에 좋아했던 걸 이 사람이 아직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15년 전에 이 사람이 잘했던 걸 아직도 잘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생각은 어때요? 서로 제일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난 당신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근데 이런 능력은 특히 여성들이 뛰어난 것 같아요. 남편들이 이렇게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아내들은 한마디 하죠. 무슨 일 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귀신처럼. 남자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제세임 같은 분은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은 뭐가 있나? 일은 무슨 일이 있노? 그렇죠. 이게 경상도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저렇게 표현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일은 무슨 일? 그래 일이 있어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이게 넘어가질 않죠. 또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잖아. 없다니까? 있으면서. 없다는데? 있잖아.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화를 내게 되죠. 계속 물으니까. 그럼 아내들이 뭐라고 하게 돼요? 그거 봐라 맞잖아. 문제 있잖아. 하여튼 무조건 맞춥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능환상이라고 그래요. 사실 성인한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태어난 지 6개월 되는 아기한테 적용되는 말인데 전능환상. 이게 태어난 지 이제 6개월 미만의 애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젖이 나오고 그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그래서 이 태어난 지 6개월 미만의 애들은 자기가 전능하다는 환상을 가진다고 해요. 왜?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이 나오고 청소를 생각하면 청소를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능하다는 착각을 태어난 지 6개월까지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당신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전능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능환상이죠.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야 정상이에요? 몰라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게 정상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특히? 오래 만난 사람한테. 자주 만난 사람일수록 이런 착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요즘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선생님 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많이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한 번 붙어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한 15년 쌓아놓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15년 동안 말 안 하고 있었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15년 전에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잘해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튼 말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전능환상이 사실은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가장 이 전능환상적이었던 삶이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전능환상이란 말은 태어난 지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쓰는 말이지만 실제 우리 삶이 완전 전지전능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실제 우리 삶이 언제였을까요? 누구나 다 가지고 계세요. 전성기? 그게 이때였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우리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랑 대화할 필요 없죠?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궁극의 소통. 말이 필요 없는 궁극의 소통을 할 수 있었을 때가 바로 뱃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죠? 해도 들리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도 뭐가 돼요? 냉방, 난방 다 되죠. 체온 유지 다 되죠. 음식 다 들어오죠. 쌓는 거 다 배출해 주죠. 푸근하죠. 그 양수에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또 푹신해요. 충격도 없죠.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소통이 완벽하게 되던 시절이 바로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던 그 시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6개월 동안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처럼 알아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능환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런 연결 상태를 우리가 직렬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마와 내가 실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이 직렬 연결 상태가 바로 우리가 궁극의 소통 상태인 겁니다. 근데 뱃속 밖으로 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궁극의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절이 있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궁극의 소통인데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부부를 예를 들면 부부 일심동체 이런 말 하죠. 근데 이 부부 일심동체란 말은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죠.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배우자를 탯줄로 연결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심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이 필요 없는 궁극의 소통을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탯줄로 연결된 상태가 궁극인데 실제 태어난 순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모든 정보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태어난 다음에도 그래도 궁극의 소통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 상대방에 대한 DB를 늘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DB 업그레이드라는 내비게이션이 산으로 가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DB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DB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잖아요. 남에 대한 DB는 업그레이드를 열심히 하면서 사는데 특히 얼굴도 모르는 요즘 같으면 SNS 보면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막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는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업그레이드, 가장 친한 친구, 가족 이런 사람에 대한 DB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5년 전에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궁극의 소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DB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우리가 그래도 궁극의 소통에 가까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뭐가 안 맞아. 생각이 안 맞아. 취미가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말 DB를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김 실장님 부부싸움 하세요 요즘? 아니요. 부부싸움을 하면 한 달에 몇 번쯤 할까요? 1년에 몇 번쯤 하세요? 셀 수 없이? 상홍 선생님 부부싸움 하세요 요즘? 3년 내에 안 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안 했어요? 한참 할 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어요? 6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그래도 별로 안 싸우셨네요. 우리 지영쌤은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해요. 요즘 왜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부부가 없어요? 제 쌤은 하세요? 자꾸 물으려니까 막 부부싸움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부싸움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자주 싸운다 그래. 더 자주 싸우면 좋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부싸움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부가 이런 말 하겠죠. 당신하고 뭐가 안 맞아. 생각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이런 말 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이런 말 하겠죠. 그러면 이게 정말 확률적으로 안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부부끼리 적어도 몇 번 정도 대화를 할까요? 몇 번 정도? 보기는 2번 정도 보겠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잘 안 보세요. 대화는 한 10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사소한 대화라도. 그럼 하루 10번 정도 대화를 하면 일주일에 몇 번 대화를 하는 겁니까? 70번 대화를 하죠. 그러면 싸우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싸운다 하더라도 70번 대화하면 한 번 싸우는 거죠. 확률적으로 몇 분의 1이에요? 싸울 확률이? 70분의 1밖에 안 돼요. 5%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만나거나 몇 달에 한 번 만나도 그 인간만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저한테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인데 저 물음표 쳐놨는데 하여튼 자전거 가게가 하나 있어요. 이 가게 사장님은 제가 어쩌다 한번 보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 뭐 한두 달에 한번 볼까 말까인데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분은 확률적으로 2달에 한 번 만나고 2달에 한 번 대화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확률적으로 만나면 기분 나쁠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예요. 그럼 이분하고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부부는 70번을 일주일에 한 번 싸운다고 가정을 해도 70번 대화하면 한 번 싸우는 정도이기 때문에 잘 맞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맞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 맞는 거예요. DB를 업그레이드 해보면 잘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왜 이분하고 제가 안 맞느냐.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들어가면 꼭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처음 한 것은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제 얼굴을 잘 못 알아봐요.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봐. 그 최근에 자전거를 뭐 한 3대 샀어요. 그걸 이제 알아보더라고. 자전거 3대 팔아주니까 알아보더라고.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말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한 달 전쯤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라고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시면 안 되냐고. 또 오셨네요라고 인사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좀 웃으면서 인사하면 안 되냐고. 항상 인상을 딱 쓰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전거빵 한 달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자기도 잘하려고 했대, 고객한테. 근데 잘했더니 잘하면 잘할수록 수리비를 안 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빵꾸 5,000원인데 3,000원만 받으라고 하고. 할아버지들은 오면 공짜, 이 빵꾸 1,000원만 받으면 되지. 뭐하러 5,000원이나 받냐고. 나무라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DB가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거죠. 사실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 말 들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단골 고객 많고 사람들하고 친하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는 고객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고객하고 친해지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뭐 안녕하십니까는 고사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네 그러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런 인맥을 티슈 인맥이라고 하더라고. 티슈 인맥. 여러분 티슈 인맥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인맥이에요. 티슈 인맥. 티슈는 필요할 때 한 장씩 뽑아 쓰죠. 그러니까 티슈 인맥이 뭐냐면 내 필요할 때 한 장 뽑아 쓰고 쓴다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이게 티슈 인맥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마인드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자전거방을 했는데 고객한테 자꾸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뭐냐. 그렇다고 자전거 팔기 싫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티슈 인맥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티슈 인맥이라는 건 티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소통하는 일회성 인간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분은 여러 번 와도 그 얼굴을 잘 못 알아봐요. 물론 뭐 안면을 인식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티슈 인맥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 관심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DB 업그레이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유행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이런 말 하죠. 내 못한다. 힌트를 드릴게요. 이게 There is something between us에서 따온 말입니다.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썸 탄다 그래요. 썸 탄다. 이 썸 탄다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 관심. 뭐예요? 잘 모르시겠죠? 썸 탄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 썸 탄다는 말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관계를 썸 탄다라고 해요.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을 때 우리가 썸 탄다 그래요. 근데 왜 썸을 탈까요? 옛날에는 없던 말이잖아요. 옛날엔 좋아하면 좋아하고 대시하면 대시하고 사랑하면 고백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썸 타요. 좋아한다고 고백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관계는 유지하고 그렇다고 뭐 애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인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썸 타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썸을 탈까요 사람들은? 스릴이 있어서? 아니에요. 맞아요.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썸 타는 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티슈 인맥처럼. 인맥이 막 끈끈하면 피곤해지거든요. 티슈 인맥처럼 필요할 때 만나고. 썸 타는 것도 똑같아요. 썸 타다 끝나면 괜찮아요. 상처 안 받잖아요.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 받기도 싫으니까 썸 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인간답게 산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썸 타는 사람에게 DB를 업그레이드 하기는 참 힘들겠죠. 그냥 썸 탄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썸을 타면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힘듭니다. 또 자세히 나한테 알려고 해도 그게 싫어집니다. 썸 타는 정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참 슬픈 표현인 것 같아요. 썸 탄다는 말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관계를 잘 맺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평생을 바쳐도 모자라지만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생이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DB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니까 요즘은 안 싸웁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니까 안 싸우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얻는 게 참 많더라고. 내 스스로 내가 행복해진다는 이렇게 느끼고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뭐로 DB를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한 판 제대로 붙으면 그게 그날로 이 사람을 평생 안 보는 날이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런 걸 경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제대로 한번 맺는 데는 죽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헤어지는 것은 말 한마디 잘하면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인연 맺고 사는 거, 그 사람하고 좋은 인연을 오래오래 만나고 싶으시면 상대방에 대한 DB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0번째 향연 어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